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P입니다. 이 10월도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이제 본격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준비하는 그런 이제 시즌이 옵니다. 물론 이제 그 9월, 10월, 11월이 교육의 성수기 때문에 연초에 또는 지난 연말에 올해 사업 계획 짤 때 그 하고 싶었던 해야 되는 그 주요 교육적 활동들은 9월, 10월, 11월 요 3개월이 집중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10월이 어떤 새로운 교육 과정, 그다음에 뭐 메인되는 아주 집중해야 되는 그런 교육 과정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전개되는 그 달인데, 마침 또 그 추석이 껴있는 바람에 그 교육적 활동하기에는 조금 일수가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한 11월 초까지는 어떤 올해 해야 될 교육 과정들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바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례적으로 항상 요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당해년도 그 사업에 대한 뭐 각종 사업 부문 또는 뭐 단위 부서까지 이제 그 실적을 리뷰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 짜기 위한 어떤 리드 조사 이런 부분이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주로 이제 실적도 내지만 또 서베이를 통해서 어떤 교육적 HRD만 놓고 본다면 교육적 활동을 받았던 경험을 했던 우리 임직원들 대상으로 그 교육적 활동에 대한 리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직 문화 관련된 이해 실천 수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내년도 올해 교육 받았던 것들의 효과, 그 다음에 내년도 어떤 교육 희망보다는 내년에 교육이 필요하다면 어떤 목적,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교육을 기대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파악하는 그런 설문조사가 10월 달에 사실은 진행이 돼야 무리가 없습니다. 아직 안 하셨다면은 좀 서둘러서 준비를 하고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그런 서베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그 설문조사를 하고 안 하고 조사가 커요. 리뷰 활동은 일단 감으로 실제 우리 했던 활동들에 대한 결과 보고 갖고만 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년도 이슈에 대한 걸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블로그에도 뭐 글을 썼습니다만은 언택트 시대에 이제 직면하게 됐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그 재택근무 가능, 그 다음에 원격 교육 가능,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실현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수로서 어떤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서 재택근무 가능, 그 다음에 원격 교육 가능, 이걸 이제 상수로 반영을 해서 사업 계획에 넣어야 되는 그런 첫 해가 2021년도 사업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 번쯤 여러분에게 화두를 좀 던지고 싶은 게요. 언택트 시대에 있어서 특히 직무교육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언택트 시대라고 해서 직무교육이 전혀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직무교육도 직무 전문 역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특정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테크니컬한 지식과 기술, 이 부분 관련되는 교육을 언택트 시대라고 해서 그럼 대면 교육은 다 못하느냐, 하면 안 되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고 다 라이브든 또는 뭐 녹화된 그 컨텐츠든 그러면 대면 교육이 아닌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이 가능한 거냐, 이것도 전적으로 다 소화가 되고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언택트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사실은 고민거리는 직무 전문 역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직무 관련된 교육을 과연 언택트 시대에서 어떻게 꾸려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기획하고 그다음에 어떤 방법을 쓰고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가장 그 지금 시점에서는 고민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좀 몇 가지 화두를 좀 던지고 싶은 건데요. 직무교육, 특정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이와 같은 교육을 사실 그 코로나19가 지금처럼 이렇게 퍼지지 않았다면은 당연히 대면 교육으로 진행이 됐을 거예요. 물론 대면 교육이라 하더라도 집합 교육이 있고 또는 뭐 그 1대1 또 코칭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멘토링이든. 그래서 원격이 아닌
그 대면 상태에서 교육이 주로 이루어졌고, 그 방식은 뭐 공개 교육, 집합 형식의 공개 합숙이든 여러 명이 참가하는 이런 방식도 있고, 또 우리 OJT처럼 1대1 코칭 방식도 있고, 물론 1대 다수에 대한 코칭도 있고요. 이런 방식이 주로 이제 이루었는데, 이 경우는 대부분 대면 교육인 거죠. 그러면 언택트 시대에서는 이와 같은 대면 교육을 다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진짜로 대면 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비대면 교육 중에서도 뭐 라이브를 할 거냐, 동시에 라이브로 이제 할 거냐, 아니면은 녹화된 컨텐츠를 할 거냐, 이런 고민거리를 하게 되는 거죠. 또 역으로 그럼 직무 전문 역량 관련된 이 교육을 이하로 이제 통칭해서 직무 교육이라고 하겠습니다. 직무 교육은 그럼 100% 비대면 교육으로 가능한 거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이 직무 교육은 큰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이 지금 2021년도 벌어질 일인데, 그때 사업 계획을 지금 짜야 되는 시점인데, 뭔가 답은 나와야 되는데 아주 막막하실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지금 갖게 돼요. 지금 코로나 전염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에 따라서 사실은 다수 인원의 집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서는 소수 인원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합한 준칙을 준수한다는 범위 내에서 소규모의 집합, 모임은 사실 허용됩니다. 재택근무를 100% 모든 직원들이 다 100% 해야 될 시점도 있지만, 코로나19 이후로 전체 인력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해서, 또는 뭐 전체 요일 중에 며칠은 이런 식으로 재택근무를 좀 도입을 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 비대면으로 가는 그런 근무 방식, 재택근무라든지 어떤 원격 교육이 100%가 되지는 않을 거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전염병 예방 또는 뭐 대책 관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런 전 사회적인 그런 나름대로의 가이드에 준수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사실은 소수의 교육도 가능은 합니다. 대면 교육이. 단 예방 준칙을 따른다는 전제인 거죠. 그런 것들 보면은 직무 교육을 놓고 본다면, 직무 교육은 전적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특정한 지식과 기술은 해당 부서, 현업 부서 베이스입니다. 부서가 다르면 직무 전문 역량의 교육의 지식과 기술은 사실은 다른 거죠. 따라서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현업부서 단위 조직의 인원 규모는 뭐 한두 명부터 시작해서 수십 명까지 천차만별일 겁니다. 그러면 애당초 특정한 현업부서의 전체 인원수가 극소수, 뭐 짧게는 적게는 2 내지 또는 많게는 10여 명, 이런 인원수라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걸 관점에 봤을 때 집합, 대면 교육이 불가능한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또 하나 부분, 직무 교육을 할 때 결국 현업 부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만약 팀원이 구성원이 10명이면 10명이 동시에 똑같은 내용을 받는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교육은 반드시 학습 목표가 있는 거고, 그 목표에 부합된 대상자가 있는 거고요. 그 대상자를 엄선을 할 경우 전체 구성 인원 100이 동시에 다 받을 필요가 사실은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즉 대상자의 현재 수준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직무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교육 대상자가 수준차가 다 천차만별인 상태에서 특정한 직무 역량에 대한 교육을 한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현업에서 사내에서 직무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이 될 거다. 따라서 대면 교육을 가능한 상황이다. 굳이 이거를 비대면 교육, 원격 교육으로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 교육, 특히 라이브로 녹화가 된 컨텐츠가 아니라 라이브로 비대면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도 없지는 않아요.
대면 교육인데 와야 되는데 너무 멀리 있어. 그런 경우 굳이 와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현업 부서 중심의 직무 교육이라고 한다면 동일한 부서 내에 있는 구성원 대상을 하기 때문에 동시성 측면에서는 사실은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대에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물론 부서에 따라서는 같은 공간이 아니라 사업장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한 곳에 모여야 되는 거죠. 근데 다 모일 수가 없죠. 그런 경우는 원격 교육, 비대면 교육도 가능한 거죠. 아니, 가능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 현실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직무 교육은 누가 누구에게 시키는 겁니까? 특정한 부서의 특정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특정한 지식과 기술의 향상, 역량 향상은 다시 현업부서장과 현업부서의 구성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부서장이 배정한 업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역량의 능력의 갭, 그 갭을 줄이기 위한 사실 노력입니다. 현업부서의 목인 거죠. 따라서 현업부서의 직무 역량, 직무 특정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직무 전문 역량, 이하 이제 통칭하기를 저는 직무 교육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직무 교육은 현업부서장의 판단이에요. 현업부서장이 보기에 뭐 다 수행 잘해. 그럼 왜 교육을 합니까? 뭔가 갭이 있다는 거죠. 그 갭을 메꾸는 행위를 교육기회를 통해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서 메꾼다는 거죠. 사실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특정한 지식과 기술을,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는 목은 당사자의 목이에요.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부서에 근무하는 특정인이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특정한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당사자의 목인 거죠. 그 같은 능력이 현격히 낮아요. 사실 같이 가기 어려운 조건인 거죠. 그래서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에 대한 부분이 낮다. 그건 사실 그 회사에 다닐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게 알려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밤새워서라도 그 갭을 채우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갭을 채우는 게 사실은 본인의 목인 거예요. 그 능력을 입증을 못하네? 그럼 아웃되는 거죠.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 능력을 갖춘 사람을 대신 채우는 거고요. 따라서 특정한 부서의 특정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의 목이다. 근데 그 갭 부분을 메꾸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부서장이 판단하면 그 메꾸는 노력을 제공하면 그게 바로 현업부서의 직무교육 기회 제공이 되는 거죠. 그럼 그런 교육을 누가 기획하고 개발하고 운영해야 되느냐? 현업부서의 목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부서의 직무교육은 그 해당 부서의 베테랑이 강사 입장이 되는 거고요. 그 부서의 구성원, 수행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바로 교육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와 같은 직무 교육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의사결정은 해당 부서장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적으로 현업부서의 직무 교육에 관련되는 것은 현업부서장과 구성원의 목이다. 그래서 언제 누굴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할 건지 그와 같은 것을 기획하고 그에 맞는 교육을 개발하고 실제 교육이 운영하게 하고 효과 측정하는 것은 현업부서의 목이다. 교육주관부서는 그 같은 일들이 잘 수행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때 강사로 선정된 베테랑들을 강사로 활용할 때 필요한 강사로서 필요한 능력을 개발시켜주는 교육비의 제공, 그 다음에 강사 제도, 교육비 지원 제도 또는 뭐 OJT 제도 이런 교육 제도로서 교육 제도를 마련해서 보완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이 좀 됩니다. 현업부서에서 할 일, 그 다음에 교육주관부서에서 할 일이 구별되는 거죠. 그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그 반전된 부분 보시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현업부서의 직무교육은 사실 누구를 둘러보고 누구를 도움받는 게 아니라 현업부서의 목이라는 거. 그리고 이와 같은 부분의 어려움을 교육기관부서에서는 찾아내서 그 어려움을 최소한도로 없애주는 거. 그 어려움 없애주는 노력들을 제도를 통해서 또는 강사 양성 교육 같은 걸 통해서 마련을 해준다. 그래서 HRD 담당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직무교육 활성화는요, 사내 직무교육, 사내 강사 양성 부분이 사실은 관건이에요. 직무교육 사내 강사 양성이 돼야 현업부서에 필요한 교육에 대한 기획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교육 내용을 선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내용에 맞는 교육 방법을 다 습득을 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선정해서 실제 무난하게 강의를 해내게 만드는 것. 이게 직무교육 사내 강사 양성 교육입니다. 그리고 사내 강사 제도라는 걸 통해서 강사 활동에 대한 거를 금전적, 비금전적인 보상을 해주자. 일정한 금전적인 보상, 강사를 주고, 그때 강의 시간만큼을 뭐 승진할 때 가점을 준다든지, 또는 뭔가 메리트를 좀 부여한다면 좀 활성화가 되겠지요. 그리고 특히 직무교육 사내 강사만큼은 CS 교육 또는 뭐 직장 예절 또는 리더십 또는 공통 역량에 대한 강사와 좀 다른 점은 있다. 다른 점이 뭐냐면 신이 그 사람들에게 모든 능력 다 안 주는 것 같아요. 글을 잘 쓰는가 하면은 또 말을 못하시, 언어를 하신 분 있고, 말은 잘하는데 또 글을 잘 못 쓰시는 분도 있어요. 일은 잘하는데 뭔가 개인적인 습관이 좀 있어요. 근데 보기엔 조금 좋지는 않아. 남들 앞에서는. 근데 직무교육 사내 강사의 경우 사실은 누구나 여러 명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한두 명이 사실은 직무교육 사내 강사예요. 왜? 그 분야 최고의 베테랑이 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대안이 많지 않은 거죠. 직무교육 사내 강사는요, 사실 그 부서에서 한두 명 정해져 있어요, 이미. 그가 사내 강사 교육을, 사내 강사로서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안 한다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로. 가령 그들에게 CS 강사처럼, 실제 인력 강사처럼 뭔가 갖추고 뭔가 수려하게 말을 잘해야 돼. 근데 그런 말투, 목소리, 그런 부합되지 않는 습관들 갖고 있으면 그럼 어떡합니까? 강사를 못 씁니까?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상황이죠. 또 써도 무방한 게 직무교육은 특정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한 지식과 기술을 모르면 알면 하게끔, 그리고 성과가 잘 안 나온 걸 성과가 나오게 만드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강의를 해내면 그만이에요. 나머지는 사실은 플러스 알파입니다. 강의하는 과정에 자신의 단점을 최소화시키고 뭔가 바람직한 모습, 그런 뭐 전달 능력, 자료 활용, 이런 것들이 갖춰진다면 금상첨화인 거죠. 그런 입장에서 직무교육 사내 강사는 사실 접근돼야 됩니다. 그런데 100% 대면 교육이 불가하게 된다면 그럼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이 경우 진짜 원격 교육을 해야죠. 비대면 교육을 해야죠. 문제는 라이브로 할 거냐, 아니면 컨텐츠를 녹화해서 뭐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시간대에 보게 할 거냐, 이런 접근 방법은 있겠지요. 그래서 다른 역량, 공통 역량, 리더십 역량, 그 다음에 뭐 조직문에 관련되는 것 등등, 이와 같은 내용과 특정한 지식과 기술에 관련되는 관련되는 직무 교육은 사실 비대면 교육을 하기에는 한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해도 집합교육과 효과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대면 교육을 했을 때 효과나 비대면 교육을 해도 효과가 같다면 그러면 원격 교육을 해도 되는 거죠. 비대면 교육으로. 다만 그거를 라이브로 할 거냐 녹화를 할 거냐, 요 문제는 생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부득이하게 대면 교육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대면 교육을 지금까지 100개의 내용으로 100시간을 해왔다면 언택트 시대에서는
비대면으로 원격 교육으로 가능한 것이 있을까? 있다면 그거는 원격 교육으로 돌리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된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원격 교육으로 시도하는 부분은 사실 그런 노력은 2021년에 한번 시도해 볼만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직무교육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지금 무리 없이 잘 수행하고 있는 건 되게 OJT예요. 신규 입사자가 오면은 한 사람이 특정 기간 동안에 그 부서 전입자라고 하겠습니다. 신규 입사자, 부서 경험이 없는 전입자, 대개 이제 신입이나 직무 경험이 없는 전입자, 뭐 이와 같은 상황이 되겠죠. 그들에게 가장 좋은 효과적인 교육은 사실은 직무 수행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배우고 일을 해보면서 피드백 받으면서 그 특정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가는 과정, 이런 OJT, 온도잡 트레이닝, 이와 같은 OJT 교육 방식이 사실은 바람직합니다. 또 인원이 한두 명일 경우는 큰 무리도 없죠. 그런데 직무교육은 기본적으로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적 활동을 계획서로 만들어서 승인을 받고 그 계획서대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부서에서 운영하는 어떤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강사료라든지 뭐 교육적 활동에 관련되는 어떤 소정에 관련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거죠. 지원받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비대면 교육, 원격 교육의 고려사항 부분은 한꺼번에 다 모이면 좋은데 부득이하게 안 될 경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불참하는 사람들은 그럼 교육기회를 박탈할 거냐? 그들에게 교육 기회를 줄 수는 없을까? 그래서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이 동시에 결합돼서, 그러니까 대면 교육이 진행되는 상황을 그대로 중계하는 이런 경향은, 이런 시도는 지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랬을 때 교육 효과 같은 경우라면 무난하죠. 근데 원격 교육으로 효과가 나긴 어려운 부분은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대면 교육 중심으로 가야 되는 상황일 거고요. 결국은 본질적으로는 비대면이 좋으냐 대면 교육이 좋으냐, 이 부분은 사실 교육의 내용에 따라서 어떤 교육 방법이 가장 좋은가 고민할 때의 그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회사의 각 부서들은 부서장과 구성원 간에 정말 꼭 필요한 교육들이 기획되고 개발되고 운영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그런 부분을 시도를 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시도를 해보는데 대면 교육으로 하든 비대면 교육으로 하든 효과가 같을 것 같아. 그런 경우는 그 내용 부분을 추려서 비대면 교육, 라이브든 또는 녹화된 콘텐츠로 만들어서 하든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코로나19라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단계의 저쪽을 봤더라도 소수 있는 경우는 사실 집합교육, 대면 교육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안 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직무교육은 전적으로 현업부서 중심에 관련되는 특정 지식과 기술에 대한 거기 때문에 결국 교육의 인원수는 해당 부서의 인원수 미만일 거예요. 근데 교육 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당연히 교육 참가 인원은 그 부서 인원수에 많으면 30, 그 정도 인원이 되겠죠. 결국 한두 명일 거예요.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을 대면 교육 충분히 가능한 거죠. 다만 대면 교육을 했을 때 효과나 비대면 교육으로 했을 때 효과가 똑같다면 그거는 원격 교육으로 비대면 교육으로도 전환 가능은 하다. 단지 한 곳에 모일 수가 없는 경우라면 그런 시도를 좀 해보시라. 이건 앞서 말씀을 드렸죠. 직무 교육만큼은 강사가 귀해요. 누구나 강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진짜로 베테랑인 사람이 강사 양성 교육받아서 그 베테랑이 경험한 지식과 기술, 노하우들을 부서 경험이 없는 직무 수행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전수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부선이 많지는 않을 거다. 따라서 강사가 갖고 있는 단점들, 그래서 다른 과목의 교과목의 강사보다는 좀 많이 감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단점보다는 강점 부분, 그 전문성으로서의 강점 부분을 더 부각시켜서 강사로 최대한 효과적인 교육 방법, 교육 자료 만드는 것, 이런 부분을 좀 강사 양성 교육을 통해서 습득시켜서 하는 방법이 현실적일 거다. 그래서 친절 교육, 직시에서 교육, 직장인들 교육, 공통역량 교육, 이득 교육의 강사들과는 사내 강사 양성과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 거고요. 좀 정리한다면은,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문제도 그런 것보다는 사실 어떤 방법을 했을 때 비용이 큰 차이가 나, 이럴 때 사실 고민되는 거죠. 이런 비용이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을 쓸 거냐, 아니면 적게 드는 방법을 쓸 거냐, 이런 고민이 더 클 거예요. 그래서 원격 교육을 하는 것이 대면 교육과 효과가 같아. 근데 대면 교육보다 비용이 낮아. 그러면 원격 교육을 선택하겠지요. 근데 효과도 달라, 비용은 높아. 그럼 원격 교육 하겠습니까? 이런 고민하겠지요. 효과도 같아, 비용도 같아. 그러면 원격 교육 하겠습니까? 이거 심각하게 고민돼요. 이런 고민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 싶은 거는, 저도 이후에 계속 이런 데 관심을 더 가질 건데요. 결국은 향후에 2021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는 교육의 효과, 교육을 고려할 때 동시성과 개별성, 이 두 가지가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이 교육은 동시성 측면에서 충분한가? 이 교육은 교육 참가자의 개별성을 감안한 교육으로서 충분한가? 이 두 가지가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그리고 교육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저의 입장에선 잠정적으로 그런 가설을 지금 세워놓고 이 시간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건 여러분에게 수시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다룬 부분은 언택트 시대에 있어서 직무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블로그도 있는 거고요.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사실 가변 화두는 아니에요. 그리고 타민적으로 사업계획 짜기 전에, 그리고 사내 강사 양성 교육에 대한 그런 고민거리를 하고 계신다면 그런 시점에 한번 제 이야기를, 이 화두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이 시기에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자, 이제 10월 말이고요. 좀 더 지나면 이제 11월이고요. 11월 되면 이제 정말 오래 할 수 있는 교육의 마지막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경영진이 이제 발표가 되고 조직 개편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HR은 물론이고 HRD 입장에서는 어떤 교육 콘텐츠의 변동 부분 관점에서, 그리고 새로운 경영진이 이제 출범하면은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경영의 화두는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지금 같은 성과를 계속 유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회사가 원하는 성과를 내는데 기여할 거냐, 이런 화두를 던질 거예요. 모든 조직에. HRD도 예외가 없는 거죠. 언택트 시대에서 어떻게 직무에 대한 역량을 높일 거냐, 이런 화두 던지면 여러분 어떻게 소화하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의 이야기가 다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